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슈 플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중고차 시장 전망과 관련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게 된 건데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 영향도 궁금하고 또 업계의 판도는 어떻게 변할지도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참여하는 대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은 상당히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참여를 시도를 했었지만 지금 중소기업의 이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참여가 좀 어렵게 됐고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금 K카 같은 경우에는 13년 이전에 이제 중고차 매매업에 다 관련된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외제차 같은 경우는 또 이와는 다르게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최근까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긴 하지만 바로 진입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존의 중고 매매업자들에 대한 이제 보호하는 내용이 또 이제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그 시장 점유율을 아마 좀 제한하는 그런 아마 조건이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영세 자동차 매매상을 보호하기 위한 또 별도의 그런 협의가 된 이후서부터 중고차 매매를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일단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개인 소비자 같은 경우에 가장 불만 사항이 허위, 그다음에 또 아니면 가짜, 허수 이런 이제 자동차를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면 그런 건 없다. 매물. 허위 매물 같은 게 있으니까 찾아가면 없다라고 그러고 다른 차를 또 소개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이제 수수료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이제 불만 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참여가 되면 이러한 이제 불만 사항들이 상당 부분 좀 제한되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고차 시장도 상당히 좀 커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이제 신차 시장 규모의 한 1.3배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3배, 그리고 독일도 한 1.9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시장이 한 50% 이상은 지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중고차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반되는 이제 부품이나 아니면 이런 중고차 관련된 정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기업들의 진출 소식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기존의 중고차 업체들은 사실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기존에 있었던 중고차 회사가 SK엔터, SK엔터, SK엔터카도 있고요. 아니면 롯데렌탈,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K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K카가 이제 업계 1위라고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5%에 불과할 만큼 아직까지는 여러 이제 업체들 중에서 그 중에 조금 나은 거지 절대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에는 그렇게 큰 반발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기업 계열의 이런 이제 중고차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일단은 차츰 이제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조금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히려 시장 전반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에도 진출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뭐 폐배터리도 있을 수 있고 정비 쪽도 있을 수 있고요.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애프터 마켓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중고차 이렇게 이제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들어온다, 특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고차의 이제 품질 보증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회사들이 시장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중고차 판매에 있어서 중고차에 대한 이제 품질 보증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니어도 다른 이제 정비 관련된 부분 쪽으로도 뭐 일단 상당 부분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좀 더 품질 개선 작업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품 관련 업체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신차 업체 중심으로 지금 그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완성차 업체의 이제 정품뿐만 아니라 이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하청 기업들도 부품을 직접 시장에 파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국내 같은 경우도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의 이제 정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청 업체가 직접 만드는 제품도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이런 부품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고차 순환 과정에서의 이제 중고 부품의 공급이 상당히 이제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중고차를 뭐 수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고차를 수리할 때 뭐 신품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기존에 썼었던 중고차의 부품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품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고차 관련돼서 이제 순환 관련, 뭐 폐차장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폐 부품 관련된 그 중고 부품 관련된 그런 업을 하는 쪽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전기차 관련돼도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뭐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무조건 고장이 나면 이제 새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리사이클링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중고차에서 썼던 뭐 다른 부분의 파손 때문에 못 쓰는 폐 배터리도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환경 차원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중고 부품들도 더욱더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품질 보증에 대한 수요까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현대차도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까지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건은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낙폭을 크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이제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뭐 아직 그 이슈가 그냥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하방적으로 안정을 찾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자동차 완성 업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하면 관련된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건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 자체가 신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아마 관련된 수익률이 좀 낮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뭐 직접적으로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그 관련돼서 뭐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뭐 전면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점진적으로 아마 점유율을 올려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 1월에 이제 그 자동차 매매업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상생 방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고차 중에서 5년 미만, 10만 킬로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그 중개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점유율 자체도 지금 뭐 2024년까지 5.1%를 넘지 않은 그 정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전체 시장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도 비슷한 이제 수준의 이제 상생 방안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고차 시장이 계속 증가가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면 관련된 수혜는 뭐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보다는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견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그 수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뭐 K카나 그다음에 뭐 롯데렌탈 뭐 아니면 오토엔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 또 단기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확대되다 보면 사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험사들의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치게 될까요? 뭐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지 다른 업종에 비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해율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고차 관련돼서 뭐 손해율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 신차보다는 손해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중고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그냥 뭐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은 업계의 상황이 변할 것 같다라는 예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이 있고 또 SK렌터카를 운영하는 SK그룹도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종목을 또 선별을 해야 되는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중고차 시장이 확대되면 그 관련된 기업이 아마 여러 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건 한 세 종목 되는데요. 뭐 K카, 인성 ENT, 오토엔 이 정도 됩니다. 뭐 오토엔은 오늘 상한가를 쳤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K카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SK그룹의 N카가 분리되면서 그때 매각이 되면서 이제 K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SK그룹에서 벗어나면서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4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8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룹에서 벗어나면서 실적이 좀 더 개선이 됐는데요. 이렇게 개선이 된 게 일단 SK그룹에 있을 때는 뭐 대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 때문에 영업 활동이 상당히 좀 제한을 받았다라고 인데 비해서 최근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중고차 매매 쪽으로 이제 집중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관련돼서는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를 한 80% 가까운 그런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중고차도 고품질의 이제 중고차에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인지도가 기본적으로 있는 K카가 관련된 수혜가 좀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는 건 이제 폐기물 전문 업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인선 ENT 계열사 중에서 인선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선 모터스는 이제 중고차 매매, 그다음에 자동차 폐차, 폐부품 재활용 등에 관련된 이제 자동차의 그 리사이클링 관련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산의 국내 최대의 폐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향후에 이제 중고차가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고차에 대한 이제 부품 수요도 같이 증가할 개연성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향후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선 모터스의 지분 100%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K카와 인선 ENT를 픽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별로 묶다 보니까 현대차가 기아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조금 더 강한 힘을 보여줬었거든요. 그 종목별로 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좀 강하게 보실까요?
네, 뭐 현대차 내에서도 뭐 가장 그 차가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회사가 이제 현대차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기아차보다는 조금 더 시장 관심이 있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정을 또 많이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뭐 이번에 이제 중고차 관련돼서 확장이 되면서 가장 그나마 이제 관심이 끄는 쪽이 이제 현대글로비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온라인 그 자동차 온라인 그 경매 사이트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온라인 경매가 이제 중고차 경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경매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경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 수수료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사업 구조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비스 입장에서 보면 뭐 경매 관련된 사이트 뭐 쪽에 이제 투자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관련돼서 또 이런 이제 중고차 관련 부분으로도 뭐 사업 진출이 뭐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내에서는 아마 글로비스가 탑픽으로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